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마이부님,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벌써 좀 쌀쌀해졌어요. 겨울 오는 거 싫은데... 좀 북쪽에 있죠, 시카고가. 그렇죠. 네. 안 가보긴 했습니다만 지도로는 봤습니다. 네, 서울도 좀 많이 쌀쌀해졌고 요즘 새벽에 나올 때 꽤 깜깜하죠. 그러니까요. 하루하루 다르게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나올 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진님, 아침에 시선 집중 듣고 출근하면 일이 잘 풀립니다. 오, 진짜?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는구나. 다행입니다. 네. 네, 이런 좋은 얘기는 널리 전파해야 되니까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대흥란님, 7시부터 30분간은 모든 일을 쉬고 촌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더마카도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JB타임즈에는 바짝 집중을 해서 촌철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뒤에는요? 들어주시겠죠? 네. 시선 집중은 8시 30분까지 생방송과 유튜브가 이어지고요. 이어서는 유튜브 연장 방송도 또 알차게 진행이 되니까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쌤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강화도 휴가 가서 왜 생기부 적고 계시다는 그 선생님 기억나시죠? 예. 따님도 고3이라고 하셨던 예. 그분이 오랜만에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수시 접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그리고 담임인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수시전형 기간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9월. 맞네요. 예. 학교일에 바빠서 정작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한 우리 귀한 고3 딸 다 잘 될 거야 사랑한다 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아침 인사를 해주셨어요. 합격할 거예요. 너무 마음 안 졸이셔도 됩니다. 네. 네. 왜 말이 없어요? 아니 다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아니 고3 딸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셨다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고3 딸도 엄마의 그런 마음을 다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 모든 걸 한 방에 날리는 게 합격 통지서겠죠. 네. 뭐 어렵게 생각해요. 뭐 그런 것이. 아 딸에게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뭘 부담이 돼요. 합격할 거니까? 합격할 건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사냥꾼 떠돌이님이 저희도 수시 접수 완료요. 그러고 딸이 몸살이 났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나 봐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합격 통지서가 여기도? 약일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도 합격. 합격하시면 제이비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제이비의 네. 기원이 통했다라고 저희가 또 널리 전파하게. 네. 제 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 뭐 거기에 또 숟가락을 얹으세요. 뭐. 축하한다고 뭘 좀 보내드리지는 못할 망정. 네. 네, 숟가락 얹게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시선 집중을 들으면 일이 잘 풀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뉴스를 알차게 챙겨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경선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김태우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짚은 바가 있습니다. 다른 포인트 하나를 좀 마저 추출을 해보죠 한번. 포인트가 많군요. 네. 또 다른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본인의 직위 상실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본인 스스로가 다시 후보로 나서게 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자 김태우 후보가 어제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조국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1심 유죄가 나왔지만 최종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게 순서이고 상식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과 절차 면에서 좀 온당치 못한 판례였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받들어서 대통령께서 사면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에 모든 게 응축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복권 그리고 김태우 후보의 재도전 이 두 가지 사안의 정당성을 조국 전 장관의 부당성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보궐선거 내내 조국 전 장관은 본의 아니게 소환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 후보도 당연히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내 또 나오느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말을 계속 읊조리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본의 아니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소환되게 돼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김태우 후보의 당선 여부 그리고 득표율의 정도는 내년 총선에서의 조국 변수의 무게를 잴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전 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는데 조국 요인은 여권이 내년 총선 구도로 삼고자 하는 야당 심판론, 여당 심판론이 아닙니다. 야당 심판론의 한 소재로 상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김태호 후보의 성적은 야당 심판론의 파괴력을 재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예비고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네, 여당 심판론이 아니라 야당 심판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조국 언제적 얘기인데 이게 내년 총선까지 또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꺼내는 건 정치권에서 이른바 조국 신당설이 계속 맴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추미애 역할론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 그 결과에 따라서 직결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해서 미리 앞서 치고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권에 의해 소환될 가능성까지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봤고 그렇게 되면은 그 소환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해보는 미리 가늠해보는 척도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쓰일 수도 있다. 이 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뭐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이 여당의 후보가 될 거다.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또 여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예상했던 결과인가 싶기는 한데. 아니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여기에는 용산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상식일 거다. 그러니까요. 네. 이에 대해서 임금님귀의 캔디님이 이게 진정한 결자 해지인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는 평을 또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갔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갔다. 이런 보도가 어제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네, 오늘이 단식 19일째였죠. 그렇습니다. 빨리 응급처치가 좀 이루어지고 건강을 좀 먼저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국 장관 얘기 잠깐 했는데 오늘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결론이 또 오늘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하위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조국 전 장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지금 사안 자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여기서 뭐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유죄가 확정이 돼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상실하게 된다면 그러면 최강욱 전 의원은 은거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총선에서 일정하게 다른 역할을 할 것이냐 또 이 문제가 또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총선에서의 조국 변수 내지 조국 요인 거기에 덧붙여지는 하위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7시 11분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 조간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오늘 청구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18일이군요. 예, 18일 쓰니까 시나리오가 있었죠. 네, 그것도 또 변수가 생긴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 같은 경우에 제3지대 후보들이 나올까?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거는 뭐 변수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양당 후보가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여론조사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틈새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가 이제 가늠이 되는 거죠.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제3지대의 어떤 그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뭐 대충 계산이 되겠죠. 네. 그리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이 소식과는 별개로 네. 일단 건강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것과는 별개로 짚을 건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종석 국방장관 탄핵 소추는 접었습니다.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6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5개 항의 결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 윤석열 대통령실 등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즉각 돌입한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이다. 네, 용산에서는 뭐 막장 정치 투쟁이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로테스크하다. 이런 비판을 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내놨던 3대 요구 조건이 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네, 큰 틀이 같습니다. 전면적 국정 쇄신과 그것을 위한 개각 또는 내각 총사퇴. 이걸 요구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타깃이 다르고 시점이 다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국정쇄신과 개각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이종섭 탄핵 소추였습니다. 그것도 며칠 지난 다음이었죠. 한덕수 총리 해임 같은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징적 본보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의로 돌아가자 그제서야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고 관역이 흔들렸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사격의 결과는 오발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원샷 원킬이 아니라 하나만 걸려라 하고 똥볼 차는 뻥축구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춘솔님들의 평가 잠깐 전해드리면 사냥꾼 떠돌이님 좀 더 구체적으로 당론을 내면 좋겠습니다. 너무 뜬구름 같아요 라는 평 보내주셨고요. 고개만 까딱님 야당도 분명한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조정우님도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민주당 강력한 실행에 좀 옮기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그 요구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아까 핵심적 고리가 한덕수 총리 해임이었다면 그때 걸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는 총리를 그럼 걸겠다. 근데 그때 총리는 쏙 빼버렸고 그냥 불거진 사안을 따라가면서 이종석 국방장관 탄핵 소추를 걸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더 문제는 사실상 그게 어려워서 무의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 다음에 총리 해임 건의안을 꺼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이 볼 때 뭐가 되는 겁니까? 꽝 대신 닭으로 어떤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감으로도 비춰지는 거죠. 못 먹는 거 감 찔러나 보자라는 차원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어떤 이런 스탠스가 그러니까 아주 결연하고 단호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투쟁으로 비춰지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뭐 이제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대표의 단식 출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 단식 출구는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글쎄요라는 말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과연 실행에 옮길지 좀 시선 집중하겠고요. 또 오늘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2020년 11월부터 네이버에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웹툰이 연재돼 왔습니다. 체벌금지법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폭력이 심각해지고 교권이 무너집니다. 이에 정부가 교권보호국을 설립해서 문제 학교들의 학생 체벌 권한을 지닌 담당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이런 스토리의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종종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2021년에 이 웹툰이 청소년 폭행을 권력형 범죄가 아닌 교육으로 미화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제적 차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요? 최신화인 125화가 영미권 독자들에게 인종차별이란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계 혼혈 남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그리고 한국인 학생들을 피해자로 그리면서 뭐 깜둥이, 원숭이 등의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가해 학생은 못생긴 흑인 혼혈로 지도교사는 백인 혼혈의 잘생긴 남성으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아니냐 이런 거센 비판을 샀다라는 건데 논란이 거세지자 네이버 웹툰은 지난 16일 북미 플랫폼에서 참교육 서비스를 중단을 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해당 에피소드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 휴재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이 웹툰 원작자들의 사과 내용인데요.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역사적으로 대체로 동질적인 사회에서 태어나 자랐고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저희의 무지와 좁은 시야로 인해 인종차별적이고 유해한 표현을 부지하게 사용해 상처를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원작자를 변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게 원작자들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인종차별과 혐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유색인종을 상대로만 하는 인종차별이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좀 새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짧게 예산 관련해서 전해줄 소식이 있죠? 정부가 재난대응 연구개발 예산 18% 244억 원을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관리 부문에서 편성된 연구개발 예산입니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네, 많이 깎았다 네. 하는 그거죠? 그 예산이 1116억으로 올해 예산 1360억 원보다 정확히는 17.9% 줄었다고 합니다.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기술 개발 등 2개 항목이 전액 삭감됐고 도시 침수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 저감 실용화 기술 개발 등 3개 항목 예산이 신설이 됐다고 하는데요. 유지된 16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만 올해 예산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11개 항목은 감액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연구개발 부분에 강조점을 뒀던 이유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복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늘렸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데요. 네. 재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은 예방이지 사후 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재난대응 연구개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방을 위한 투자에 인색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이 점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외양간 고칠 돈은 늘렸는데
소를 잃지 않으려는 그 예방책은 지금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방도는. 네, 소 우리가 좀 허술해졌다. 내지 허술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사후에 처리해야 될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 점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아무튼 연구개발 예산이 지금 계속 두고두고 계속 지금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한번 그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